쓰레기 봉투를 묶고 현관문을 여러 바퀴 내놓습니다. 이 일상은 너무 자동적이고 일상 속 깊이 뿌리 내려서 거의 의식하지도 못한 채 행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 수거차가 당신의 거리를 지나갑니다. 우르릉거리는 소리, 기계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러고 나면 사라집니다. 봉투, 지저분한 것들, 남은 음식, 부서진 물건들, 민망한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삼켜져서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잠시 멈춰서 그 다음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막연한 환경적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쓰레기 봉투가 그 시끄럽고 거대한 기계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실제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길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들이 그 안에서 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찌그러진 금속 껍데기 뒤에 숨겨진 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정교할까요? 그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기이하고 더 격렬하며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기계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차는 하나의 보편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쓰레기차는 각각 특정 환경과 특정 종류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여러 가지 뚜렷한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쓰레기차가 작업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은 후방적재식 쓰레기차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적인 주거용 쓰레기차로 화요일 아침에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며 작업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뒤쪽의 넓은 입구에 던져넣는 그 차량입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는 순간 유압식 압축기가 작동을 시작해 쓰레기를 트럭 본체 깊숙이 눌러서 포장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받고, 압축하고, 앞으로 밀고, 봉투마다 시간마다 계속됩니다. 그리고 측면 적재식 쓰레기차도 있는데 이는 쓰레기통의 모양과 크기가 표준화된 현대 도시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트럭 옆에서 로봇 기계 팔이 뻗어나와 쓰레기통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올린 뒤 그 내용물을 저장 공간에 쏟아 넣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작업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벗어나지 않고도 혼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자동화가 도시 인프라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예입니다. 상업 및 산업 지역에서는 전면 적재식 쓰레기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럭들은 대형 덤스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앞쪽에 장착된 두 개의 무거운 포크에 덤스터를 걸고 앞으로 기울여 내용물이 저장 공간으로 곧장 떨어지게 합니다. 이 방식은 대량 처리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옮길 수 있지만 넓은 공간과 견고하게 제작된 전용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설 현장과 대규모 철거 프로젝트에는 롤오프 트럭이 사용됩니다. 이 트럭들은 아무것도 압축하지 않습니다. 이 트럭들은 단순히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형 직사각형 금속 컨테이너, 즉 오픈탑 컨테이너 전체를 수거 지점에서 처리 시설까지 운반합니다. 압축도 가공도 없이 그저 날 것 그대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구획 트럭이 있는데 아마도 이 그룹 중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설계일 것입니다. 이 차량들은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뉘어 있어 한 칸에는 일반 쓰레기, 다른 칸에는 재활용품, 또 다른 칸에는 유기물을 동시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바로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이러한 트럭들은 하류 처리 시설의 부담을 줄이고 쓰레기를 단순한 문제가 아닌 자원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기계들 각각은 더 큰 생태계에서 뚜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리어로더 후방 적재식 쓰레기차가 일을 하며 바로 이 리어로더 내부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쓰레기 봉투가 후방 적재식 쓰레기차 뒤쪽에 떨어질 때 단순히 빈 저장 공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허퍼라고 불리는 구역에 들어가는데 이곳은 중간 수신 구역이자 쓰레기가 처리되기 전에 대기하는 일종의 기계적 전실입니다. 거의 즉시 압축 플레이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압 유압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이 거대한 금속판은 느리고 꾸준하며 완전히 무자비한 힘으로 앞으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이 판은 콱 내리치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죠. 앞으로 나아가며 경로의 모든 것은 밀리고 압착되어 트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소리가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두꺼운 나무가 쩍하고 갈라지는 날카로운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갑작스럽고 건조하게 마치 빠른 공에 방망이가 부러지는 소리처럼요. 그 소리를 몇 배로 키워보세요. 그 위에 알루미늄 캔이 납작하게 으스러지며 나는 금속성 비명, 플라스틱 병 안에 공기가 거칠게 빠져나가며 터지는 텅 빈 소리, 결코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은 압력에 눌려 신음하는 골판지의 낮은 소리까지 겹쳐보세요. 이 모든 소리가 끊임없이 겹쳐지며 이어지는 소음으로 압축되어 마치 트럭 자체가 살아있는 듯 소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계적으로 보면 바로 그게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압축기는 최대 3만 파운드, 즉 13톤이 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압력에서는 손에 쥐었을 때 단단하게 느껴지는 물건들도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쉽게 부서집니다. 나무 상자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결을 따라 금이 가며 산산조각으로 무너집니다. 산업용 포장에 쓰이는 두꺼운 골판지도 종이 한 장처럼 납작하게 눌립니다. 금속 용기는 찌그러지고 변형됩니다. 유리는 산산조각나 주변의 덩어리 속에 갈려 들어갑니다. 트럭의 설계에 따라 압축 메커니즘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는 회전하는 압축 블레이드를 사용해 쓰레기를 뒤쪽과 안쪽으로 쓸어 넣습니다. 다른 것들은 직선 경로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푸시 플레이트에 의존합니다. 일부 산업용 시스템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오거나선형 스크류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쓰레기를 압축하는 동시에 분쇄해 최종 저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더욱 조밀하고 균일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방법이 무엇이든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가능한 한 공격적으로 부피를 줄이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트럭은 그렇지 않은 트럭보다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실을 수 있어 운행 횟수가 줄고 연료비가 절감되며 전반적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설계된 압축 시스템은 가정용 쓰레기의 부피를 4배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압축 사이클이 끝난 후 압축된 쓰레기는 무작위로 쌓이지 않습니다. 압축된 쓰레기는 저장구에게 앞쪽을 향해 점진적으로 쌓이는 조밀하고 층을 이룬 형태를 만듭니다. 지질학적 지층을 떠올리면 됩니다. 각 압축 작업이 새로운 층을 만들고 전체 운행이 끝날 때쯤이면 내부 전체가 단단하게 압축된 거의 단일한 덩어리가 됩니다. 트럭이 수거를 마칠 때쯤이면 내부에 있는 것은 처음에 들어갔던 느슨하고 다양한 봉지와 통의 모양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의 압축된 덩어리가 되어 마치 동네의 일상이 우연히 고고학적 유물처럼 단단한 형태로 압축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쓰레기가 마른 것은 아니며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훨씬 불쾌해집니다. 음식물 찌꺼기, 커피 찌꺼기, 썩어가는 농산물, 고기 포장재 등 유기성 쓰레기는 버려지는 순간부터 거의 바로 분해가 시작됩니다. 쓰레기 트럭 내부의 열과 압력 속에서 이 분해 과정은 더욱 빨라집니다. 그 결과로 침출수가 생기는데 이는 압축된 쓰레기 덩어리에서 스며나와 저장구액, 바닥에 고이는 어둡고 악취나는 액체입니다. 침출수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침출수에는 분해된 유기물, 박테리아, 그리고 화학적 부산물 등 복잡한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만약 유출될 경우 심각하게 부식성을 띠고 환경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쓰레기 트럭 내부는 침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수 배수로가 이 액체를 주된 쓰레기 더미에서 멀리 떨어진 밀폐된 저장 탱크로 유도하여 트럭이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도착할 때까지 보관합니다. 금속 구조 자체도 이러한 부식성 환경에 매일 노출되어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일반 강철로는 이러한 조건에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최신 트럭들은 내부 표면에 부식 방지 소재, 에폭시, 특수합금 또는 산과 생물학적 부산물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폴리머 라이닝을 코팅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일반적인 도시 노선을 운행하는 트럭은 몇 달 만에 구조적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밀폐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 트럭 본체의 모든 주요 틈새는 침출수가 도로로 새어나오거나 악취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꼼꼼하게 밀봉됩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 트럭 근처에 서 있어도 내부에서 계속 액체가 생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서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쓰레기 트럭을 단순히 힘만 쓰는 거친 기계, 유압과 근력만으로 작동하며 별다른 지능이 필요 없는 장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미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최신 쓰레기 트럭은 다양한 센서, 카메라, 자동 안전장치를 갖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운행 중 내내 이 장치들이 작동합니다. 압력 센서는 실시간으로 압축력을 추적하고 저장 구획이 얼마나 찼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적재량이 한계에 가까워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 차량의 조작에 영향을 주거나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도로 위에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과적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숙련된 운전자들은 계기판이 알려주는 것 이상의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곤 합니다. 수천 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아온 베테랑 기사들은 소리만으로도 트럭의 상태를 읽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피스톤 움직임의 무거워진 저항, 압축 주기의 미묘한 리듬 변화, 유압 시스템의 높이 변화 등은 저장 구획이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쌓인 기계적 직감으로 센서 배열로는 완전히 재현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내부 카메라는 작업자에게 적재되는 물품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가정용 쓰레기와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전자기기, 화학용기, 프로판 탱크, 의료 폐기물 등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물품을 조기에 발견하면 처리 시설에서의 후속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더 시급하게는 트럭 내부에서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화재와 폭발은 폐기물 수거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 중 하나입니다. 휴대폰, 노트북, 전동공구, 그리고 수많은 다른 기기에 들어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손상되거나 압축될 때 특히 불안정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에어로졸캔은 압력을 받으면 격렬하게 파열될 수 있습니다. 특정 가정용 화학 제품들이 강제로 접촉하게 되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쓰레기 트럭의 압축기에서 강한 압축이 가해지면 이러한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트럭에는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내부 온도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감지하고 몇 초 만에 작동하여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번지기 전에 해당 구역에 진압제를 분사합니다. 작업자들이 기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트럭의 후방 구역은 전체 작업 중 가장 위험한 작업 구역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상 정지 버튼이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배치되어 있어 전체 유압 시스템을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일부 트럭은 초음파 감지 방식을 이용한 근접 센서를 추가하여 움직이는 부품 근처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식별하고 압축기 작업 구역 주위에 자동 안전 버퍼를 형성합니다. 저장 구획이 가득 차면 트럭은 운행을 마치고 중간 처리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이동합니다. 시설에 도착하면 트럭의 뒷문이 유압 장치로 열립니다. 아침 내내 쓰레기를 안쪽으로 압축하던 내부의 대형 푸시 플레이트가 방향을 바꾸어 압축된 전체 쓰레기 덩어리를 트럭 밖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트럭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느슨한 쓰레기 봉투 더미가 아닙니다. 수십 번의 압축 사이클을 거쳐 직사각형 형태로 단단히 뭉쳐진 하나의 조밀하고 압축된 블록에 가까운 덩어리로 떨어질 때도 그 형태를 대부분 유지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쓰레기는 더 넓은 분류, 처리, 그리고 폐기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작업자들은 마지막으로 수작업 검사를 실시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분리하고 이전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위험 물질을 표시합니다. 그 후 쓰레기는 최종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이 최종 목적지는 지역, 인프라, 정책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쓰레기는 매립지로 보내져 수십 년에 걸쳐 매립 및 관리됩니다. 또 다른 일부는 폐기물 소각 발전소로 보내져 통제된 온도에서 소각되어 전기나 열을 생산합니다. 일부는 전문 재활용 센터로 보내져 제조를 위한 원자재로 분해됩니다. 일부 국가는 이 마지막 단계를 놀라울 정도로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가정 쓰레기의 1% 미만만이 매립지에 도달합니다. 나머지는 재활용되거나 퇴비화되거나 에너지로 전환되어 폐기물을 종착점이 아닌 투입물로 여기는 순환형 모델을 구현합니다. 쓰레기 수거일을 일종의 마술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봉투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봉투를 밖에 내놓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동네에서 평범한 아침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되고 훨씬 더 철저히 감시되며 훨씬 더 기계적으로 복잡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13톤의 힘, 부식 방지 강철, 침출수 저장소, 화재 진압 시스템, 초음파 근접 센서, 층별 압축 레이어, 실시간 압력 모니터링이 모든 것이 조용히 화요일 아침에 작동하는 동안 당신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만듭니다.
쓰레기 수거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현대 도시 생활에서 가장 정교한 인프라 중 하나이자 가장 저평가된 것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 쓰레기차가 당신의 창문 앞을 지나갈 때 한 번쯤 더 눈여겨볼 만할지도 모릅니다.